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스푼도 하고 또 키키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제 인생의 목표는 보람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를 날마다 원하고, 그래서 천국 갈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노화를 늦추는 핵심, 단백질. 어제 했죠. 단백질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노화를 늦추는 이유가 단백질이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 수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절하면 노화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과식과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기는 제2형 당뇨병의 경우 단백질 섭취를 잘 했을 때 제2형 당뇨병 치료도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피부 탄력에도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두뇌가 노화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발생하는데 두뇌의 세포 조직이 손상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 그래서 단백질이 두뇌 세포에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미토콘드리아 존재하는 단백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노화는 무엇보다 먼저 피부에서 온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먹으면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듣죠. 세포가 막 만들어지니까. 콜라겐도 잘 보충해 주는 것은 기본이죠. 단백질이 그저 근육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콜라겐 합성도 돕고 하니까. 콜라겐은 단백질의 한 종류. 진피층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콜라겐 보충이. 저는 그래서 아침에 유산균 먹고 그리고 단백질에다가 콜라겐을 타서 먹거든요. 그 콜라겐이 꼭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근육, 그러니까 연골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또 다른 역할은 또 파킨슨도 예방해 줄 수 있거든요. 단백질이. 아무튼 단백질 부족하면 파킨슨하고 치매가 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산소도 부족해진대요. 그래서 빈혈 증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또 그 단백질이 부족하면 수면도 제대로 못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특히 생리기간이나 또 임신부들 특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어야 되고, 또 단백질은 부족한 경우 동시에 철분이나 엽산이나 비타민 B12 결핍도 발생할 수 있대요. 단백질이 헤모글로빈과 적혈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진짜 단백질이 간 건강에도 필수적이래요. 간 건강. 손상된 간세포 재생하기 위해서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김춘덕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만성염증, 만성간염 예방하고 단백질이 간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그리고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정말 치아가 건강한데 단백질이 필요한지 몰랐죠. 치아는 또 칼슘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단백질, 칼슘 섭취량을 이렇게 봐줘야 되고, 그리고 단백질이 멀티플레이가 되는 거죠. 누가 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네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죠? 단백질 아침에 섭취하면 더욱 좋다고 써져 있네요. 단백질이 아침부터 먹으면 좋은 이유는 아침부터 느끼는 공복 스트레스는 혈압까지 높이기 때문이래요. 혈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 어떻게 섭취해야 되나? 육류를 그저 정기적으로 먹는다고 단백질 섭취가 충분한 것이 아니다.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의 균형 잡힌 섭취 비율이 필요하다. 또 단백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흡수율이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흡수율도 중요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까? 인스턴트와 탄수화물에 집중된 식단 때문이랍니다. 과자, 빵, 햄버거, 피자 막 이런 거 인스턴트 많이 먹죠. 패스트푸드, 가공육 이런 거, 그리고 동그랑땡 이런 거 많이 먹죠. 가공육을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매일 가공육을 50g 이상 먹으면 암 발생률이 18%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소세지 많이 먹고 애들 또 좋아하잖아요. 함정에 빠지고 만대요. 좋아한다는 이유로 많이 먹는다는, 밥 많이 먹으면 또 우리 기분 좋잖아요. 애들 밥 많이 먹으면.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해준다는 엄마의 마음 아시죠? 근데 진짜로는 그렇지 않다. 몸에 나쁘다.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 해볼까요? 밥보다 빵이 더 좋다. 식사를 간식으로 대체하는 일이 잦다. 밀가루 음식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배가 불러서 속이 거부룩해도 또 먹는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푼다. 남은 음식은 반드시 다 먹는다. 주위에 늘 군것질거리가 있다. 식이요법 다이어트는 언제나 작심삼일이다. 식사를 하고 나면 단 음식이 당긴다. 야식이나 술을 먹어야 잠이 온다.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 중독. 근육 감소를 살펴본 단백질의 중요성. 우리가 노화에 따라 근육이 줄어든다 보면 일정 시점으로부터 보행 속도 저하, 낙상으로 입원하게 되고 사망과 같은 일이 크게 증가한다. 또 근육 감소로 인해서 합병증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을 사코페니아라는 질병으로 정의한다. 근육 감소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네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동시에 한다.
저도 뭐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자전거를 타요. 25세 라이드를 타는데 혼자 타면 재미가 없어서 메타 버스 안에서 타는 것처럼 이렇게 아바타로 만나서 친구들과 함께 타거든요. 그러면 좀 재미있고 안 심심하고 또 경쟁도 되고 그러잖아요. 자전거를 천천히 타는 거 하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타는 거 막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하지 막 날마다 천천히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육은 어느 순간에 찢어져가지고 거기에 또 단백질로 채워주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 좋으니까 매일 타긴 타는데 그 근육 운동이 정말 필요하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 운동 기억해 두십시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이랍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단백질이 또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지 먹기 어렵잖아요. 또 근데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50kg다 그러면 숟가락으로 한 5숟가락 먹어야 되는데 그거 엄청 어렵죠. 날마다 2숟갈씩 먹기도 어려워요. 부지런해야 되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비율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치즈, 우유, 달걀 이런 게 다 동물성 단백질이라면 식물성 단백질은 씨앗, 잎채소와 씨앗, 견과류, 콩, 통곡물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섭취할 때 필수 아미노산이 무엇인지 우리 모르시는 분도 있죠. 필수 아미노산 9가지 꼭 먹어야 되는데 아미노산가 100이 들어있는 거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만나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100점짜리 만나기. 우리 단백질 동물성과 식물성을 반반씩 섭취하는 것이 좋다 써져 있네요. 그래서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게 편해지네요. 열매님이 입장하였습니다. 각종 채소와 같이 곁들여서 샐러드를 만드는 거죠. 단백질 공급 풍부하게 줄 수 있다. 버섯은 고기와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소 스테이크라고 불린다. 그리고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포타벨라 버섯 한 개는 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한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베타글루칸과 항산화제, 셀레늄도 포함되어 있다. 병아리콩 한 컵에 15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병아리콩에는 단백질 외에도 칼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다. 호박씨, 단백질은 물론이고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도 함유되어 있어서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도 좋고 비타민 E는 정서적인 안정과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렐티콩 푹 끓여서 스프로 먹을 수도 있다. 진짜 어렵죠 이렇게 먹기. 그래서 저는 그냥 유기농 원료
60년 된 거, 콩으로 만든 거, 들이 프로틴 사서 매일 마십니다.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아까 그거 한 컵 이런 거 콩 못 먹습니다. 그래도 15g밖에 안 들었는데, 그러면 내 몸무게만큼 먹으려면 몇 컵을 먹어야 됩니까? 한 3컵 이상 먹어야 되는데. 그죠?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 단백질 흡수율이 더 중요합니다. 70대는 30대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과학적이어야 되죠. 아까 말했지만 콩 그거 그 종이컵으로 3컵을 어떻게 먹습니까? 닮았다. 돈도 돈이지만 아이고 정말 상상도 못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단백질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 다양한 음식과 함께 먹습니다. 5가지 색깔 이상의 음식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너무 어렵죠.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에 철분을 추가해야 됩니다. 철분 섭취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더블엑스를 먹습니다. 또 모든 식사에 건강한 지방질을 포함하라. 이것도 비타민 A, D, E, K까지 우리가 다 챙겨 먹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 들어있는 더블엑스를 먹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위를 튼튼하게 만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챙겨 먹기 어렵기 때문에 유산균 사다가 먹고 간편하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 알코올과 카페인의 섭취를 자제하라. 알코올과 유효제의 일종인 커피는 위의 효소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도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알코올도 커피도 홍차도 삼가해야 되고 알고 있지만 그거 어렵죠. 스트레스를 조절하라. 누가 모르는 건 아닌데 스트레스는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코티솔이 상승해서 소화 기능이 더뎌지고 음식이 위에 남게 된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라. 물이 모자라면 혈액이 실려 이동되는 영양소가 제대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년이 동물성 단백질을 줄여야 하는 이유 딱 짐작해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중 증가가 그 이유고 또 당뇨와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동물성 단백질이 나쁜 콜레스테롤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이 암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고 암세포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면역세포가 이를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죽게 되면 다행이지만 죽지 않으면 그때부터 암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나쁜 콜레스테롤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식물성 단백질 꼭 챙겨 먹어라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 지방, 또 탄수화물 비율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면 근육과 뼈에 영향을 미치고 또 탄수화물 섭취량이 사망률을 좌우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단백질 섭취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암 환자들의 잘못된 육식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하다 써져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영양소를 운반하고 효소를 만들고 면역 기능을 높이고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만약 항암 치료 중에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래서 위험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박지아님이 입장했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의외의 식품들 갑오징어, 낙지, 브로콜리, 견과류, 고등어, 연어, 새우, 전복, 김, 냉동 두부를 냉동시키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6배나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다. 참치 통조림은 좀 위험한 거. 뭐든지 통조림은 안 좋아. 아무리 많이 들어있다 해도 너무 많이 통조림을 안 좋죠. 단백질을 공급하는 최고의 가성비 식품 달걀. 달걀이 가성비가 높죠. 달걀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래서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로 달걀 2개, 식물성 단백질로 요드리 프로테인 콩으로 만든 유기농 콩 그걸로 제가 타서 마시거든요. 당뇨병에도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단백질이 왜 보충제가 필요한가 나왔네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또 자연 속에서 모든 영양소는 천연 그대로 먹는 것이 좋지만 그게 잘 안되고 매일 삼시세끼를 충분히 영양을 다 못 챙겨 먹으니까 그래서 보충제가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나 식구들, 남편들 회사 갈 때라든가 애들 공부할 때 아침에 적정량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하루 적정 필요량 여기 써져 있네요. 몸무게 정도만큼.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 숟가락으로 친다면 그게 10g이라고 치면 저는 44kg니까 4숟갈 반? 여러분 몸무게에 맞게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선택해야 되나 여기에서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에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까지 풍부하게 첨가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고 아미노산가 100인지 확인하고 또 유기농 올렸는지까지 확인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쭉 보면은
호르몬에도 관여하잖아요, 단백질이.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우리 몸은 여기에서 호르몬에 관여를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발기부전이나 간손상, 골다공증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진짜 중요한 영양소, 단백질. 탈모도. 그죠. 탈모는 단백질 부족하면 생길 수 있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머리카락으로 가는 단백질부터 차단한대요. 단백질 보충제는요, 운동 후 30분 후 이내에 먹어주면 좋대요. 그래서 찢어진 근육에다가 단백질을 넣어주는 거죠. 근육을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30분 정도만 할 거거든요. 운동을 마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안 좋죠. 그러면 운동 한 후에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주면 최고 좋다고 써져 있네요. 체중을 늘리고 싶은 경우나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고 싶을 때도 좋죠. 단백질 보충제.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단백질이 더 필요한 사람들 보면은, 특히 이제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진짜 중요하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비만과 난청을 유발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오는 증상을 보면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또 근육이 줄어들고, 그리고 모발이 약해지고, 몸이 자꾸 피곤해지고, 그리고 브레인 포그를 경험하고 멍해지는 거 있잖아요. 안개처럼 뿌옇게 되는 상태, 머리가 혼란스럽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서 뇌 기능에 일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규칙적으로 잠을 잘 들지 못하는, 수면 부족이 이어진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고, 생리 주기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은 세로토닌의 농도가 낮아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단백질은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우울증, 단백질을 꼭 섭취해줘야겠네요. 갱년기가 되면 특히나 단백질이 필요하겠네요.
노년기의 삶의 질은 단백질에 달려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암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아까 말했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비만까지 겹친다고.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한테도 정말 중요한 게 단백질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단백질 보충제 먹고 그 성장판이 다친 아이가 7cm가 더 커서 그 엄마 너무 진짜 감사했다고. 그런데 그 아이도 너무 크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했겠죠. 먹기 어렵잖아요. 날마다 챙겨 먹기. 근데 전대병원에 갔을 때 158cm로 성장이 멈췄다는 판정을 받고 거기서 정말 너무너무 슬퍼했던 엄마 이야기 제가 해드렸나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2천만 원 들여서 맞고 2cm가 딱 커서 진짜 160으로 멈췄는데 그때 단백질 뉴트리 프로틴 먹고 정말 7cm가 더 컸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단백질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잖아요. 단백질 부족하면.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단백질 꼭 챙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